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직장에 돌아오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산재 치료비 부담은 대폭 낮추고 사업주 의무는 강화하는 등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급여 부담 제로화. 개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던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질환별로 바꿔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겁니다. 환자 부담이 가장 큰 화상과 척추 손상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재활인증병원은 지금보다 서너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활인증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회복률과 직업 복귀율이 높지만 이용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재활인증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일반 병원에도 인센티브를 줘 이용률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주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산재 노동자의 치료 도중 원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복귀 계획을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원직 복귀율은 최근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제재나 지원 방안도 내년에 연구 사업을 통해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선을 요구하던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이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줄기는 사실 반영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행하는 구체 계획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정부는 이번 계획에 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연구와 평가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임금을 떼이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현장 도우미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는데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30%가량은 임금체불이나 임금 미지급을 경험했습니다.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답도 10%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던 청소년 근로 현장 도우미가 내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근로 현장 도우미들은 직접 아르바이트 현장에 찾아가 업주와의 면담과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부당 처우를 경험한 대다수가 참고 일하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길 택하는 만큼 도우미의 개입과 중재에 대한 만족도는 84%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청소년들은 1388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가 판단해 중재가 어렵거나 심각하면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해 도움을 받게 해줍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상대로 고강도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은 검사역 30여 명을 투입해서 11개 은행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국민, 신하, KB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은행입니다. 금감원은 채용 담당 임원과 부서장, 실무자의 컴퓨터를 현장에서 뒤지는 등 사실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 자녀 채용을 여러 건 발견했으며 이 중 의심 사례를 추려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이제 곧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아이들은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당장 자녀를 돌봐줄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에게 일가정 양립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워킹맘 남승현 씨의 아침은 매일 전쟁입니다.
자녀의 가방을 챙겨 학교에 바래다 주고는 다시 차를 갖고 출근하기 위해 집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최근엔 초등생 자녀의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느라 속을 태웠습니다. 아이 다 키우고 나서 새로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등이 이달부터 겨울방학을 맞으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털 카페에는 방학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워킹맘들의 고민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돌봄이 이제 시간이 엄마 아빠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 3시 정도면 이제 아이를 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들의 불안과 또 고통이 더 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아빠들도 눈치 전쟁이 한창입니다. 장모님께서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셔서 봐주시는데 열흘 가까이 온종일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죄송스럽고 그래서 회사에 연차를 내려 하는데 연차를 내자니 이 사람 눈치가 보이고 이래저래 걱정이 큽니다. 체감하기 힘든 일가정 양립 정책 속에 올해도 수만 명의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에 내몰렸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지난 5월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군 대위가 목숨을 끊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범죄 실태를 직권조사했는데요.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처벌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을 가중 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올해 5월 발생한 여군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성폭행 피해자 중 부사관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피해 부사관 중 80%는 하사였습니다. 지휘관 그리고 부서장에 의해서 근무 평정이라든지 장기 복무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별히 성폭행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 유예 비율은 10%를 웃돌아 일반 법원보다 7배 넘게 높았습니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진 사건은 전체 273건 중 7%에 불과했습니다. 군사재판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순환 보직이 가능한 형태여서 군 판사와 군 검사의 인사의 독립성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 결과로 재판의 공정성도 담보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공소 제기 뒤 즉시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30대가 여행에 돈을 많이 쓰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한카드와 함께 구축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 경기 동향 예측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한카드사에 실시간으로 쌓이는 매월 2억 건의 신용카드 결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선행지표를 발굴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과 기존 한국은행의 경기 동향 시스템의 교차 검증을 거쳐 국가통계 생산의 빅데이터 활용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혁신권고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과징금은 물론이고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도 어렵다고 밝히면서 혁신권고안은 그냥 권고로 끝날 형편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혁신권고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금융위원회 입장은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제였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좀 더 그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특히 금융권은 배우가 양호한데도 급여 인상이 노사 간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점검과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중과세와 과징금 부과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리면 자녀, 동창의 명의의 차명계좌도 처벌될 수 있어 입법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과 산업자본 간 분리 원칙도 인터넷 은행의 긍정적 영향 극대화를 위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외 인정, 특례 적용이 설령 안 되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인터넷 은행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은 최고 경영자 선임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이 중점이지 특정인의 진퇴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고안 핵심들이 대부분 보류되면서 혁신 권고안의 의미는 퇴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피해로 파산한 것을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해킹이 벌써 4번째인데요. 돈을 다루면서 보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정부의 정책도 임시 방편에 불과해 예고된 결과였다는 비판이 큽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겉으로 보면 거액의 돈이 오가는 사실상 금융시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실체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관할구청에 수수료 4만 원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13곳, 영세업체까지 더하면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애초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이제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의 투자가 좀 적절히 이루어진 업체들이 많지가 않았었고요. 망분리라든지 아니면 접근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악하다고. 국내에서 가상화폐 해킹이 발생한 것도 벌써 4번째입니다. 야피존이 지난 4월 5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둑맞았고 6월에는 빗썸이 회원정보 3만 6천 건 유출 피해를, 9월에는 코이니즈가 21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7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유빗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출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들이 단순 개선 권고 조치에 그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문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게 인가제 도입 등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고분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 웰빙에 다들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 웰다잉은 말 그대로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뜻인데요. 고령화 시대,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장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보다 간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례, 또 장묘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 그린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장례 지도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린 장례 지도사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이 그린이라는 단어는 친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 장례 지도사는 관이나 묘비, 이 방부 처리를 생략하고 간소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린 장례 문화는 자연장의 일종으로 죽은 후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는 걸 추구하는데요. 최근 국내에도 이런 자연주의 장례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매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화장 문화도 자연주의 장례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장은 자연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화장한 유골의 뼈가루를 나무나 화초, 이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장의 종류로는 나무 밑에 뼈가루를 묻는 수목장, 이 잔디 밑에 묻는 잔디장, 꽃 옆에 묻는 화초장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장 문화는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묘진안에 허덕이던 스위스에서 1999년 이 수목장림을 처음 만든 뒤에 이 독일 등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하고 이 시립묘지와 같은 시군의 공설 장사시설 내에 자연장지구역 37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장을 하면 국토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녹지도 생기고 또 아무래도 기존의 묘지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찾아갈 수도 있고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린 장례 지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그린 장례 지도사는 유족들에게 자연주의 장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장례식과 매장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친환경적인 장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 시체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서 자연 분해가 쉽게 되도록 매장을 합니다. 또 묘비나 석관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를 해야 하고요. 이 시체를 매장할 때는 관이 땅에 묻힐 때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관보다 적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매장 방식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경황이 없어서 이런 자연주의 장례를 선택하기 어려울 텐데 미리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지 정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장례 지도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친환경 그린 장례에 대한 홍보와 또 교육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린 장례는 방부 처리가 필요가 없고 관이나 묘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기존 장례보다는 비용이 저렴한데요. 이 그린 장례 지도사는 이런 장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신을 관에 넣어서 묘지를 만드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지만 갈수록 화장이 대중화되는 이 추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장묘 방법을 조사한 결과 화장 후에 자연장을 하겠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장 후에 봉안당이 39.8%, 매장이 12.6%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체 응답자의 85% 이상이 화장을 하겠다고 답을 한 건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그린 장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그린 장례 지도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85% 이상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린 장례 지도사의 전망도 밝을 것 같은데요. 이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린 장례 지도사에 해당하는 국가 자격이나 직업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린 장례 지도사는 기존의 장례 지도사에서 세분화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준비 과정도 기존의 장례 지도사와 같습니다. 이 장례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장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원 등 사설교육기관에서 이 장지도 과정을 수강한 후에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장례 지도사의 보조로 근무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장례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각종 장례 행정 절차나 이 시신 위생 처리 등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에 따라 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진출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네, 대학이나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군요. 그럼 장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후에는 주로 어떤 곳에서 취업을 하게 되나요?
네, 이 장례지도사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의업체, 상조회사, 화장시설이나 납골당 같은 장사시설 등에 취업하면서 장례용품 판매업체, 화환용품 판매업체, 이장용업업체 등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실무 경험을 쌓은 후에 직접 장의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그린 장례지도사라고 부르는 별도의 직업은 없지만 이 친환경 장례 문화를 표방한 업체들은 상당수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처럼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거나 그린 장례업을 표방하는 업체를 창업하는 방식으로 이 그린 장례 지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례 비용을 줄이고 자연도 훼손하지 않는 그린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직업, 그린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린 장례 서비스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 발 앞서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구흥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